이번 시간은요, 사진의 구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기다렸던 대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진 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많은 사진 입문서나 사진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또 사진 구도입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사진 구도를 상당히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뭐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 사진의 모든 기준을 구도로 잡아가지고 구도가 좋네 나쁘냐에 따라 사진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구도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구도 자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지만 이 구도라는 개념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적인 내용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은요, 사진 수리 발명 인정받은 지가 180년이 좀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180여 년 동안 계속 해화하고 이 붙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림 쪽에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 때도 간혹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사진하는 사람들이 사진 분야에서 그림 쪽으로 같이 합류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나 욕망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술이라는 목표를 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그림 쪽에서는 사진 자체를 예술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사진하는 사람들은 예술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예술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도 뭐 배웠죠. 뭐 에드워드 웨스톤이라든가 펜포카스의 원조 이런 거 배웠고, 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뭐 폴 스트랜드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사진가들도 처음에는 회화적인 방법의 사진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울타리에서, 그림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한 상태고, 또 그림의 그 그림적인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진하는 초창기 사진가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자신들이 사진가로서, 특히 사진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의 방법으로 응용하는 방법뿐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구도 개념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이 사진 구도의 출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진이 자꾸 그림에 의존하고 그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하에 나온 게 이 사진의 구도다라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요. 이 사진적인 구도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단연코 황금분할이죠. 황금분할이 뭐예요? 화면을 3등분 하는 거잖아요. 3등분. 이렇게 화면을 3등분해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여기에 대상을 올려놓으면 돼요.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항상 안정감 있게, 그래갖고 뭐 황금분할에 대한 자료 보면 뭐 명암, 요즘 나오는 명암도 그렇고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황금분할이라는 얘기입니다. 황금분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있어서 그런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늑하고 안전한 느낌의 사진이다라 그러면 황금분할에 의한 구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고, 뭐 행복하고 안전한 방법이 황금분할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찍은 사진 자체가 그런 의도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 그러면 황금분할을 이용해서 그런 효과가 좀 더 증대되고 효과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황금 분할에 대한 구도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진이라는 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사진가들이 사진가 공부를 우리가 앞에서도 몇몇 사람의 사진가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지만 전쟁터에서 사진 찍는 사진가도 있고 인물 사진가도 있고 풍경 사진가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작업하는 사진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진들 자체가 대부분 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편안한 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화면의 그 구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사진의 방향을 대부분 이런 형태의 황금 분할의 구도에 맞춰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당연시화됐다라는 게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고 그랬고요.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멋대로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가 화면에서 좀 많이 빠지고 필요한 사진가 내가 찍은 사진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만 화면에 꽉 차게 들어가는 게 가장 최고의 구도고 가장 완성된 사진의 구도다라고 제가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사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어 보시다가도 그런 충동을 느끼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사진을 항상 찍을 때 뭐예요? 수직, 수평 이렇게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맞춰서 찍는 그런 습관이 몸에 뱄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프레임 자체가 가장 좋은 프레임이다라는 거를 계속 세례 교육 받듯이 받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진과 다닐 때 사람이 이렇게 약간 마루모루 찍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수직 수평보다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루모루 찍으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마루모루 찍고 검사받으러 교수님한테 보여줬다가 제가 조인트를 맞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 조인트 짰다가 또 난리 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아프게 맞았어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식의 그런 질책과 함께.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사진은 수평 수직을 꼭 맞춰줘야 되나 보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몸이 뱄는데,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진 학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에서만 배운 것 갖고는 강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특히 사진가에 대한 역사 쪽을 좋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조인트 맞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회화에 대한 이 구도 자체의 개념이 깨진 건 연도로 따져보면 1950년도 중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격동적인 상황에서는 이 대각선의 구도가, 그러니까 마름모의 구도가 훨씬 더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가 자체가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 흔들리고 충동적이고 하는 것들을 찍어갖고 딱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런 황금 분할 형태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으면 내용은 흔들리는데 화면 자체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메시지 효과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은 그 자체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로버트 프랭크 사진인데요. 다음 시간에 로버트 프랭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프랭크라는 주관적 다큐멘터리의 원조격인 사진가가 로버트 프랭크나 월리엄 크라이라는 사진가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화면이 굉장히 삐뚤어지고 황금 분할의 기본적인 구도 개념을 철저하게 파괴시킨 사진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의 프레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황금 분할적인 안정적인 구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모든 사진의 구도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 항공 불안에 대한 구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대다수의 사진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사진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도 이런 개념을 너무 강조를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도가 무서워갖고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전에 내용적인 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떤 구도를 잡아야 이 사진이 좀 잘 나올까? 누구 말 맞다나 예술로 인정받을까라는 쪽으로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쪽에 방향을 자꾸 둔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 이 강의 내용하고 맞는지 몰라도 세바스티앙 샬가도라는 사진가가 제가 앞부분에서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이 사람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있어갖고 그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 내 앞에서 사진을 보던 젊은 친구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리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같았어요. 사진과 학생 같았고 또 한 학생은 고등학생 같은데 그러니까 입시 쪽으로 진학목 쪽으로 배우는 건지 하여튼 그 스승과 제자 사이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좀 그 가리키는 쪽에 입장에 있던 친구가 그 대가인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사진을 그 대가 사진 앞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학생한테 야 봐봐 이 구도를 봐봐 구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훅 올라왔지만 뭐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참 저런 놈들이 사진을 가리킨다니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런 식이라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니 대가 찍은 사진적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어떤 메시지 우리한테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를 전했을까 또 이 사진을 찍기 위한 얼마나 많은 고충과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기 전에 구도 봐봐 구도라고 아니 대가 사진을 보고 구도를 논하는 어떤 멍청한 놈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의 개념에 너무 몰입하고 빠지다 보면요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벗어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베리니스 에버트라고 아주 유명한 오래전 사진가죠. 그 사람도 베리니스 에버트라는 여자 사진가가 카메라의 기술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 시절도 아니고 필름 카메라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그때 베리니스 에버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카메라 속도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모든 사진가들이 카메라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새로 나온 카메라의 그 사용법 기술적인 일을 익히다가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그거 만지고 익히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에 생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진의 완성도는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십 년 전에 그게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외형적인 상황에서만 맞추려고 하는 그때 특히 요즘 디지털 카메라의 그 업그레이드는 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난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사용법은 진짜 뭐 세계적인 박사 수준이 나올 정도로 카메라 사용법에 대한 카메라의 특징을 너무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에 비해서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의 발전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지금 한국 사진의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 구도라는 개념도 황금 불알이라는 구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구도 자체의 틀에 얽매이다 보면 사진적인 내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구도가 맞는 구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의 사진들도 꽤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그 화면의 프레임을 짜주는 게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좀 새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강의도 마치겠습니다.